외면의 미학보다 중요한 노화의 본질, 심화 버전 화면 앞에 계신 여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을 피부 겉면의 문제로만 치부하곤 합니다. 여성이 거울을 보며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 하나에 가슴 아파하고 정수리에 불쑥 솟아난 흰머리를 보며 세월의 무심함을 탓하는 그 마음을 저 또한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고 레이저 시술을 받으며 심지어는 칼을 대어 피부를 인위적으로 당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젊음을 되찾아줄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겉가죽을 팽팽하게 당겨놓는다고 해서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마치 시든 꽃잎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잠시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인 뿌리가 썩어간다면 꽃은 결국 지게 마련입니다. 진정한 노화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현상 이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흔히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을 노화의 신호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노화의 시작점은 우리 몸의 근원적인 에너지인 별표 양기, 별표를 더 이상 체내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자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내장 기관 하나하나가 서서히 녹슬기 시작하고 혈액의 흐름이 탁해지며 장기의 탄력이 떨어지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화려한 화장품 광고나 자극적인 성형상술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약을 팔거나 비싼 강좌를 홍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몸소 겪으며 체득한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정밀 검사보다 정확한 별표 자가 진단법 별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서 수시간을 기다려 체열을 측정하거나 피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세안 후 화장을 하기 전에 민낯으로 거울 앞에 서서 제 지침에 따라 자신의 몸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타인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명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명을 비추는 거울, 눈썹의 비밀, 심화 버전자, 이제 거울을 가까이 당겨보십시오.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눈입니까? 아니면 이마의 주름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별표 눈썹 별표입니다. 눈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눈썹을 미용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유행에 맞춰 밀고, 다듬고, 심지어 아예 밀어버린 뒤 반영구 문신을 하기도 하죠. 한의학자의 관점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등을 스스로 꺼버리는 행동이자 스스로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의 고전과 관상학적 지혜를 종합해볼 때 눈썹은 별표 보수궁, 별표이라 불립니다. 말 그대로 수명을 보존하는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양기와 폐기가 외부로 발산되어 그 형상을 드러내는 창구가 바로 눈썹입니다. 옛 의서인 황제내경을 보면 폐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며 체내에 전기가 충만해야만 그 빛이 털을 통해 밖으로 발현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썹의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부위인 이마 아래, 그리고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눈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집의 지붕을 덮는 기와처럼 단순히 얼굴을 장식하는 털이 아닙니다. 눈썹은 몸속의 기혈 흐름을 실시간으로 비추는 거울이자 여러분의 면역체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정교한 센서입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9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정신이 총명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썹이 듬성듬성하지 않고 결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눈썹이 더 길게 자라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인성 변화가 아니라 몸속의 기혈이 여전히 충분하고 경락이 막힘없이 소통되고 있다는 별표 장수의 상징 별표입니다. 왜 눈썹이 길어질까요? 그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해독 경로인 별표 족태양방광경 별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맥은 눈꼬리 안쪽에서 시작하여 눈썹 위를 타고 정수리를 넘어 등 전체와 다리 뒷부분을 지나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인체 최대의 방어선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 사기을 막아내는 1차 성벽인 셈이죠. 눈썹은 바로 이 거대한 방어기지의 최전방 초소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눈썹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내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숱이 적어지거나 결이 거칠어지거나 특히 끝부분이 자꾸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으며 폐기와 신기가 급격히 약해졌다는 몸의 절박한 SOS 신호입니다. 생명의 경고 등 눈썹꼬리의 실종과 고갈되는 에너지, 이제 단순히 눈썹의 유무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썹은 크게 앞머리, 중간, 그리고 꼬리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예민하게 보셔야 할 곳은 바로 별표 눈썹의 끝자락, 꼬리, 별표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서 눈썹 끝이 흐려지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펜슬로 슥슥 그려 넣으며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 눈썹꼬리는 별표 생명 에너지의 잔량 별표를 표시하는 계기판과 같습니다. 눈썹꼬리 부위는 앞서 언급한 방광경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 대사와 열 조절을 담당하는 3초 경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초는 우리 몸의 상체, 중체, 하체를 하나로 잇는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만약 눈썹꼬리가 빠지고 피부가 달걀 겉면처럼 반질반질해진다면 이는 이 고속도로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즉, 내분비 계통의 균형이 무너지고 양기가 몸 안에서 붙잡히지 못한 채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인 것이죠. 서양의학에서는 이를 갑상선 기능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생명 에너지의 뿌리인 별표 신수, 별표와 별표 폐기, 별표의 고갈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중년 여성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명품과 세련된 화장으로 무장했지만 눈썹 화장을 지우고 나면 그 아래는 텅 비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생리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우며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립니다. 성격은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쉽게 짜증이 나죠. 몸은 이미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비명 소리를 눈썹 연필로 덮어버린 채 못 본 척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 주황색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 불빛이 보기 싫다고 검은 테이프로 가려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테이프를 붙인다고 멈춰가는 차가 다시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연료인 기혈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차는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세안 후 자신의 눈썹꼬리를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털 한 올 한 올에 윤기가 있는지, 모공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꼬리 부분이 유독 옅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처짐, 비위의 눈물, 눈꺼풀의 경고. 이제 삼송 이대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인 별표 눈꺼풀의 처짐 별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여성이 눈꺼풀이 처지면 나이가 들어서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고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중력을 받으며 사는데 왜 아이들의 눈꺼풀은 탱탱하게 위로 당겨져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중기, 즉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에너지의 힘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눈꺼풀 부위를 별표 육륜, 별표이라 부르며 우리 몸의 근육과 사지, 소화 기능을 총괄하는 별표 비장, 별표가 연결된 곳으로 봅니다. 비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 기혈로 바꾸는 공장이자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제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는 안살림꾼 역할을 합니다. 즉, 눈꺼풀이 처졌다는 것은 이 안살림꾼이 힘을 잃어 우리 몸의 살들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내리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현대 여성들의 비위가 과거보다 더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잘 먹어서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와 얼음물을 입에 달고 살고 겨울에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과일을 상자째 먹습니다. 비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별표 차갑고 습한 기운 별표입니다. 비장은 밑에 불이 켜진 커다란 가마솥과 같습니다. 이 솥이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음식을 끓여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솥에 찬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꺼지고 익지 못한 음식물은 몸속에서 끈적한 노폐물인 별표 습기 별표로 변합니다. 습기는 성질이 무겁고 아래로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가장 얇고 부드러운 눈꺼풀에 이 습기가 물주머니처럼 고이게 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눈꺼풀이 축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부유한 환자분들 중에는 이 처진 눈꺼풀을 해결하려고 고가의 상안검 수술이나 리프팅 시술을 반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비위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고 겉만 당기는 것은 진흙탕 위에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이 축축하고 불안정하면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수술로 당긴 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비싼 약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비장의 습기를 말리고 불을 지펴줄 별표 건강, 말린 생강, 별표과 별표 볶은 율무 별표를 활용하십시오. 생생강은 발산하는 성질이 강하지만 말린 건강은 속을 깊숙이 데워주는 힘이 탁월합니다. 율무 또한 생으로 먹으면 찬 성질이 있어 오히려 해롭지만 볶으면 비장의 습을 제거하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건강홍조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꺼져가는 비장의 불씨를 살리고 눈꺼풀에 고인 무거운 습기를 말려 다시금 눈매를 또렷하게 만드는 가장 수준 높은 치료법입니다. 거들꾸미는 아이크림에 수만 원을 투자하기 전에 단돈 몇천 원으로 여러분의 속 집안부터 다져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처짐, 무너진 신체의 벨트, 대맥과 자궁 한증 눈꺼풀에 이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두 번째 부위는 바로 별표 허리 별표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나이살이 붙었다고 생각하며 한 치수 큰 바지를 사는 것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허리둘레를 양손으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살이 근육처럼 탄탄하지 않고 마치 발효된 밀가루 반죽처럼 말랑말랑하게 잡힌다면 어떨까요? 혹은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묵직하고 축축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방의 축적이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는 우리 몸의 유일한 가로 경락인 별표 대맥, 별표 이 힘을 잃고 끊어졌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로로 흐르는 12개의 정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 경락들이 제 위치를 지키고 장기들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게 꽉 묶어주는 존재가 바로 허리띠 모양의 대맥입니다. 이 대맥이 튼튼하면 허리사리뼈에 밀착되어 매끈한 라인을 유지하지만 대맥이 차가워지고 탄력을 잃으면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나듯 허리띠가 풀려버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중기하암, 즉 몸의 중심 에너지가 아래로 처지면서 모든 장기와 지방이 좌우로 흐트러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지방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여성의 생명줄인 자궁과 난소가 있는 아랫배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이 소중한 장기들이 얼어붙지 않도록 방한용 이불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 이불이 바로 별표, 복부지방 별표입니다. 즉, 말랑말랑한 뱃살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궁이 현재 랭골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요즘 많은 분이 살을 빼겠다고 추운 겨울에도 배꼽티를 입거나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샐러드와 생채소만 드십니다. 이는 불을 꺼트리면서 얼음을 몸 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속이 차가워지면 몸은 보호를 위해 더 두꺼운 지방층을 쌓으려 할 것이고 결국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얼굴은 누렇게 뜨고 기운은 빠지는데 정작 뱃살은 요지부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는 차가움인데 겉만 깎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솔루션, 속의 불씨를 살리는 당기생강양 고기탕과 천일염 찜질 살을 빼고 대맥을 조이고 싶다면 먼저 아랫배에 불을 피워야 합니다. 금괴요략에 등장하는 명방인 별표, 당기생강양 고기탕 별표는 양기를 보충하는 양고기, 피를 돌리는 당기, 한기를 쫓는 생강이 조화를 이루어 아랫배의 얼음을 녹여줍니다. 또한 볶은 천일염에 통후추를 섞은 찜질팩을 허리와 배에 대고 있으면 그 따뜻한 기운이 대맥 깊숙이 스며듭니다. 대맥이 조여지면 지방이라는 이불은 자연스럽게 걷히게 됩니다. 세 번째 처짐, 양기의 근원, 엉덩이와 뒤꿈치의 기적 세 번째로 살펴볼 처짐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별표 엉덩이 별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생사와 직결된 의학적 지표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상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엉덩이는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 모여있는 곳이자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흐르는 별표 방광경 별표의 핵심 통로입니다. 야생 동물을 보십시오. 호랑이나 사자의 엉덩이는 마치 활시위처럼 단단하고 탄탄합니다. 그것이 바로 폭발적인 생명력과 양기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거울 속 여러분의 엉덩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납작해졌거나 허벅지 경계선이 무너져 아래로 축 늘어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근육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별표 신장의 기운 별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체의 양기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차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양기가 위로 솟구치지 못하면 얼굴색은 칙칙해지고 눈빛의 생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안쪽에서 발생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면 골반을 받쳐주는 별표 골반적은 별표도 함께 힘을 잃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재채기하거나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을 겪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의 양기가 방광을 조절하는 기화작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의학에서 신장은 뼈를 주관합니다. 엉덩이 근육조차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신기가 약해진 상태라면 전신의 뼈 또한 속이 비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살짝만 넘어져도 고관절이 골절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의 힘은 결국 신장의 양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뼈에 좋다는 칼슘제나 고기류를 챙겨 드시지만 흡수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노폐물만 쌓일 뿐입니다. 제가 권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비법은 바로 별표 뒤꿈치 들기 운동 별표입니다. 이는 고대부터 내려온 양생법인 팔단금의 마지막 동작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기를 되살리는 기적의 운동입니다. 솔루션, 잠든 신기를 깨우는 뒤꿈치 쿵 운동. 발바닥 정중앙에 위치한 별표 용천열 별표는 신장 경락이 시작되는 샘물과 같습니다.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쿵 하고 내리 찍으십시오. 이때 발생하는 진동이 발바닥에서 시작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충격요법은 잠든 신기를 흔들어 깨우고 하체에 고인 혈액을 심장으로 퍼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루 90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엉덩이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기억력이 좋아지고 소변 조절 능력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2가지 팽창, 열린 모공과 타오르는 감정 3가지 처짐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몸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즉 2가지 팽창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노화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내부 장기가 부식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팽창은 바로 별표 모공의 확대 별표입니다. 거울을 보며 커진 모공 때문에 고민하며 값비싼 수렴제나 레이저 시술에 매달리고 계시나요? 하지만 모공은 단순한 피부의 구멍이 아니라 한의학에서 폐가 주관하는 별표 기운의 문 별표입니다. 폐기가 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이 문을 지키는 경비병이 튼튼하여 문을 여닫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껍질을 벗긴 달걀처럼 매끄러운 것이죠. 하지만 폐기가 약해지면 이 문지기가 힘을 잃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방치하게 됩니다. 이를 폐문유적, 즉 대문을 열어두어 도둑을 불러들이는 격이라 합니다. 모공이 커졌다는 것은 단순히 화장이 잘 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막인 위기가 무너져 외부의 찬 기운과 세균이 뼛속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 화장품으로 구멍을 막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솔루션, 폐의 방어력을 높이는 심호흡과 환기 숲이나 공원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호흡을 실천하십시오. 묵은 기운을 내뱉고 맑은 기운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폐기는 살아납니다. 또한 기운의 왕이라 불리는 별표 환기 별표를 차로 마셔보십시오. 환기는 피부 겉면의 방어막을 든든하게 보강하여 열린 모공을 스스로 닫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 팽창은 형체가 없는 별표 감정의 과잉 별표입니다. 요즘 들어 별일 아닌데도 화가 치밀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낸 뒤 혼자 후회하며 눈물 짓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이를 성격 탓이나 갱년기 호르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한의학에서는 이를 별표 간기울결 별표과 별표 심화상염 별표이라 부릅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간이 몸의 중심입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고 감정을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의 물, 신수이 마르면 간이라는 나무는 바짝 말라버린 장작이 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도 확 타오르는 마른 장작처럼 여러분의 분노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내부의 화기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심장으로 번지면 불안, 초조, 불면이 찾아오고 결국 유방암이나 자궁근종 같은 여성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솔루션, 마음의 불을 끄는 천연 해독탕, 감맥대조탕. 무조건 참는 것은 병을 키웁니다. 부드러운 소맥, 밀, 대추, 감초를 함께 끓인 별표 감맥대조탕 별표는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심장에 화가 내려가면 피부의 열도 가라앉고 타오르던 모공도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됩니다. 노화를 멈추는 5대 금기와 인생의 황혼을 대하는 자세에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진단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손으로는 보약을 먹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독을 마시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의심코 행해지는 별표 건강 누수 별표를 막아야 합니다. 당장 멈춰야 할 5가지 노화 가속 습관을 명심하십시오. 복사뼈와 배꼽의 노출, 삼음교와 신꺼혈은 원기가 드나드는 성소입니다. 이곳을 찬바람에 내맡기는 것은 자궁과 난소를 냉골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예쁨보다 따뜻함을 선택하십시오. 저녁 식사를 과일로 대체, 과일의 찬 성질은 비장의 불을 꺼트리고 몸속에 끈적한 습기라는 쓰레기를 남깁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따뜻한 곡기를 채워 에너지를 만드십시오. 과도한 땀 배출, 땀은 심장의 피와 같습니다. 땀복을 입고 비 오듯 땀을 흘리는 운동은 독소를 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을 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기운을 돌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젖은 머리로 외출, 아침에 찬 기운이 젖은 두피를 타고 뇌 안으로 파고들면 편두통과 탈모는 예고된 비극입니다.
반드시 뒷머리, 풍지혈까지 뜨끈한 바람으로 말리십시오. 취침 전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간열을 태우고 정신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침실은 오직 휴식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기계의 불빛을 끄고 마음의 온기를 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결국 양기가 솟아올랐다가 다시 수렴되는 흐름입니다. 노화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내 몸속에 여전히 별표 따뜻한 불씨 별표가 남아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 혹은 할머니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병들어 쓰러지면 그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자녀의 새 옷을 챙기기 전에 본인의 내복을 먼저 챙기고 가족을 위해 끓인 보양식 한 그릇을 반드시 본인을 위해 덜어 두십시오. 제가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생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이 아픈 채로 늙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은혜이자 품격 있는 은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신이 흐릿해지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무너져가는 노화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단 한 문장이라도 와닿았다면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 영상을 소중한 친구와 딸, 어머니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무지 속에서 병으로 향하던 누군가의 가정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100세까지 활기차고 품격 있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